XSFM입니다. PODERA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강동민 씨는 말이에요. 2020년 8월에 월장원이셨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의 유래.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잘 때 다리를 꺾고 도망간 점장이의 이야기. 그 부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찾아왔더니 고마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예, 바로 그 사연의 주인공이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이 맥락 없는 초대 손님이 있을 때 221회 때 그때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걸 한국어 연습 삼아서 이하영 성악인에게 읽도록 시킬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유형 및 XSFM 관계자 여러분. 이거 한국말 아닌데? 아니, 오스트리아어로 읽으셔야지. XSFM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다리 떨고 있는 강동민입니다. 네. 그 사연을 적어서 월장원이 되셨기 때문이죠. 어릴 적 난소를 불고 놀고 옷가게에서 노브라 와이어를 찾는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를 좋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아내 대신 사연 써서 보냅니다. 네, 이게 341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단어를 이상하게 기억하는 네. 노와이어 브라를 사러 가서 노브라 와이어를 찾으신 그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내가 직장을 다닐 당시 다른 부서에 한 상사분이 계셨는데 머리가 너무 가발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분 못됐죠. 아니,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별명이 가발인 애가 있어요. 뭐야 그게? 머리가 그냥 가발 같다고. 근데 사실은 가발이 아니거든요. 그건 왜지? 머릿결이 좋아서 그런가? 아, 그게 뭐냐면 두피가 약간 말랑말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막 흔들면 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는 거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피를 당겨봐요. 네. 그러면 머리가 가발처럼 움직이는 장난을 예, 그걸 장난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별명은 가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가발이라고 부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천역 광장에서 그 친구를 보면은 이름을 까먹습니다. 20년 된 친구면. 그죠. 그러면 이러다가 가발 이러면 다른 사람이 한 20명이 돌아봐요. 그렇죠. 작게나 말하지. 네. 그 광장이 쩌렁쩌렁하게 가발 이러면 20명이 돌아봅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근데 별명이죠.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럴 수 있는데 네. 직장에서 누가 가발인지 의심하는 것조차 저는 실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 굳이 관조하고 앉았습니까? 네. 저 머리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아니,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 마지막 직장에서 뭐 그런 농담, 그 대머리 농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술자리에서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F4가 있잖아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좀 머리가 없으신 분이 3분 정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왜 F4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린 거죠. 가발 쓴 한 사람을. 아주 위험한 농담들이 많습니다. 머리 갖고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 예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네, 예. 누가 오페라를 보다가 저거 가발이라고 하지 않듯이. 네.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발을 많이 쓰지 않나요? 가발을 그러지 마시라는데. 아, 궁금해 해도 말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발이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호주의 범죄자가 이렇게 판결을 받기 전에 네. 재판장 가발 이러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말자. 남이 가발을 쓰든 말든 무슨 메이크업을 하든 뭘 입었든. 네. 다만 아무리 엉뚱한 아내라도 팀장님 머리에 가발이에요? 라고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도 크게 잘못돼 있죠. 네. 여기 차마가 왜 들어갑니까? 네. 물어보면 안 되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아 스스로의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네. 원리주의자처럼 하는 얘기는 뭐? 이게 꾹 참아야 겨우 참아질 문제면 당신이 이상한 거다.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 이질적인 머리카락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봐요. 못 됐잖아. 아니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지금 실토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네.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경지까지 가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건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의 외모를 전 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주 하잖아. 국민 스포츠 오, 아닙니까? 왜 그래? 예를 들어 그죠? 지지난주였나? 국정감사 기록실에서 그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연습생들과 이제 계약한 연예인들의 외모 평가를 아주 함부로 막 해놓은. 근데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상사라든가 그게 뭐 연예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해봤는데 너무 일하기 힘들어. 너무 싫어. 그러면 외모 평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는 아주 블러리한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저쪽이 제공했기 때문에 외모 평가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강동민 씨 아내분의 과장님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뒤틀어지고 불분명한 선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분노가 너무 커지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막 보형물 얘기하고 막 난리다리. 예, 그거는 뭐라 하기도 뭐한데 잘못됐어 또 심지어. 어렵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과장님과 둘이 탔는데 그 과장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 팀장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탈모 때문에.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쿨하게 탈밍하는 모습에 아내는 조금 놀랐지만 생각보다 쿨한 모습에 내친 김에 평소 궁금해하던 부분을 질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적한 게 유효하다니까. 평소에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꾹 참고 앉았으니 타이밍 나올 때 바로 질러버리잖아. 풍선이 막 터질랑 말락 하는데 바늘 폭 된 거야 지금. 근데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의 그 이런 학교 교육에서 혹은 그냥 밥상머리에서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없지 않나요? 한국은? 예. 없죠. 그런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뢰다 하는 걸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면 유PD님 예전에 말씀해 주신 계속 벌금을 물리는 거죠. 계속 벌금을 물리면 언제부턴가는 알게 된다. 안전벨트 하는 것처럼. 요즘은 이 교육을 해요. 공교육에서. 네. 그러니까 외모 차별, 뭐 성차별 네, 이런 분명히 걸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점진적이지만 근데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안다고요. 그렇죠. 이런 어휘는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색깔과 외모 특성 이런 걸로 사람 네. 구분하고 야 옆집에 그 XXX 사장 이러면서 외모부터 얘기하고. 아이고 뭐 아내분이 지금 나쁜 분도 아닌 게 어쨌든 예. 그냥 너무 만연하니까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그리고 아내분은 오히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탈모약을 드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물어봐도 되는구나. 쿨하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아내. 팀장님 맞죠? 머리에 가발 맞죠? 그 말을 들은 팀장님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변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탈모 아니고 팔목이라고. 이거 봐. 그니까. 너무 슬퍼요. 자, 강동민 씨 아내분은 나쁜 분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사태의 주범이죠. 주범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게 주범의 원인이에요. 뭐요? 그러면 이제 나쁜 궁금증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탈모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죠. 예, 이런 궁금증을 우리 가슴에 심어버렸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내분은 이 팀장님과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는 친밀감을 이미 느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마지막으로 다행인 지점. 만약에 그렇다면. 스스로는. 네. 그게 아니면 여성시대 카페 같은 데서 조리돌림 당하고 딱 그러는 종류잖아요. 예. 팀장님은 쿨하게 탈밍아웃한 게 아닌 팔목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을 좋게 만든 아내 사연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알았다. 제일 나쁜 건 강동민 씨죠. 지금 사모님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사모님을 팔아서 지금 커피를 받아가게 생겼거든요. 네. 쓰셨네요. 아내를 대신해 그 팀장님에게 사과의 말씀과 비오틴을 선물하고 싶네요. 그게 무슨 사과야? 비오틴을 그러면 안 되죠. 다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총. 네. 마지막 희망으로 팀장님과 강동민 씨 아내분이 충분히 친하길 바라고요. 네. 네. 그게 아니면 지금 저희도 공범이 됐습니다. 아니, 그 제가 보기엔 팀장님 탈모 아니십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황이 진짜로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이 이 상황을 겪잖아요.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런 예, 어처구니 없어 했겠죠. 훌륭한 추리입니다. 예. 혹은 혐오 표현이 일상화됐던 청소년기를 살면서 이게 단련된 한국인이 정말 많아요.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사회생활 할 때는 제가 이제 막 혐오 표현을 내뿜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항마력은 있어요. 그래서 버티시는 거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강동민 씨 아내분이 맞고 드래곤은 그쪽이 맞고 예. 저는 가족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 구성원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캔이 되나 봐요. 따르르르 하면서 저 사람 가발. 그러니까 같은 예 그냥 딱 봐도 알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밀한 그 감각은 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감각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탈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그 연예계에 오래 있던 사람 중에서는 100m 바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그 성적 지향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그 능력은 웬만하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 네. 사회의 예의라는 건 대부분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만 잘 지켜도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를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그러니까 본인도 아셨어요. 아내분도 이거는 할 말이 아니다를 아셨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 아셨는데 좀 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강동민 씨와 이 두 분은 커플이 맞죠. 엿다 대고 비오틴을 내밀겠다는. 네, 이게 제일 오늘의 악행 1위는 그렇습니다. 네, 이 멘트입니다. 콕 집어서. 네. 로맨틱합니다. 아내를 보호하고자. 예. 본인이 도망 나가고 있어요. 자, 강동민 씨의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답이네요. 서유럽 바깥에는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성학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아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멘트도 저는 이제 평생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년간 준비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북한 아니면 남한 이러면서 그거 아직도 반짝반짝. 하는구나. 전 세계에서 다 눈을 듣는 반짝여. 말이죠. 예. 그래서 좀 몇 년 전부터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좋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좀 친해진 다음에 사실은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더 벙짜죠. 몇 시간 있다가. 더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겠다. 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이 유럽에서 성황 노동으로 먹고 사신 지가 한 4반세기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록에 의하면 네. 2001년이 지금 처음 유럽 가서 이 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미친 백인은 오줌 말만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절이 하수상하면 다들 한국에서 전쟁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휴가 온다니까 전쟁 나면 어서 너희 남편은 이스라엘을 가고 너는 한국에 가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다 걱정하거든요. 네, 신랑분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 가셨다고 들었고. 네.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 앉아가지고 당연히 빈에 있는 한인을 걱정하죠. 야 거기 나치 부패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킹 받는 게 또 지 나치 아니었다 그런다? 기록 다 나왔는데?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사람이 그 유대인 그 모뉴멘트에 가서 헌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 유대인 연합에서 나와서 헌화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경찰들을 통해서 무슨 이도령이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계속 사람을 중간에 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ell them I'm sorry. 예.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싫다고 전하여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비슷하니까. 다들 자기가 사는 지역은 곳은 다들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여기 친일파 있듯이 거기 나치 있네. 예, 거기도 텔아비브는 뉴욕 같아. 거기는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고 괜찮아. 네. 그러니까 밖에서 걱정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맞아요, 느끼지 맞아요. 못한다는 네. 거죠. 예. 2022년에 너네 윤석열 됐다며? 라고 저희를 놀리신 미주한인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걱정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